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공개 1급 B형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얘 1번 문제가 이제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3번 문제까지 그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지금 여기에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지만 1, 2, 3, 4, 5하고 5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 얼마다? 몇 점이다? 2점이다. 해서 총 10점짜리 문제죠. 여기 보니까 이제 당구장 표시하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제공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서 이 차트를 삭제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 크게 좀 키울게요. 크기 좀.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원본 선택은 그러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내 항목 계열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아래쪽에 서울이다,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하고 요 명칭들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숫자 1, 2, 3, 4로 돼 있습니다. 요 1, 2, 3, 4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차트 중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중간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 창이 떠요. 뜨면 이 범내 항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 1, 2, 3, 4하고 써져 있죠. 얘네들이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선택하고 이제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열 이름하고 뜨는데 여기서 그냥 서울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쓰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서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번 누르고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대전 써주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3 선택해 놓고 이제 편집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가 대구라고 써주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하고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부산이라고 써주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서 우리가 수정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여기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범내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제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제목이 있다고요. 제목이 차트 위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차트 제목을 추가를 해서 B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래요. 그럼 우리 B의 2번 셀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 이 제목이 들어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 차트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 좀 넣어보자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요 디자인이요. 자, 요 디자인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차트 제목을 이제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위에다가 해서 차트 위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이요. 클릭하면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B의 2번 셀에 이 제목이 들어있으니까 B의 2번 셀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던 이 제목이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B의 2번 셀이랑 연동시켰어요, 제목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3포인트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보고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차트 영역하고 글씨가 뜨죠. 그러면 그곳을 선택해 놓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글꼴 크기를 이제 13포인트로 하라 했으니까 글꼴 크기 여기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5라고 써져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13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은 전부 다 13포인트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키래요. 자, 그럼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꿀 거니까 차트 영역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거 있죠?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바꿔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해서 이제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니까 꺾은 선형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요.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제목도 뜨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하고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이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그림 영역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 스타일 전부 다 봐야 되니까 얘 눌러서 이제 펼쳐서 보면 됩니다. 이것을 펼쳐서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돼요. 얘가 미세효과 검정 그리고 어둡게 1이에요. 얘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3번 문제가 끝난 거고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최소값은 4다, 최대값은 6이다. 이걸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세로축 먼저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축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값은 4다, 최대값은 6이다. 이걸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 다 지워버리고요. 최소값은 4다, 최대값은 6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얘는 이제 우리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눈금선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주 세로, 기본 보조 가로, 기본 보조 세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 주 세로 이 눈금선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까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차트 영역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이 곳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떠있던 창이 차트 영역 서식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맨 앞에 있는 이 채우기 및 선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테두리라고 있죠. 테두리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둥근 모서리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둥근 모서리 이제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자는 이곳에 들어있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동해서 그림자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있죠.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안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얘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차트 만들어 주면 돼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똑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맨 밑에 이제 4.0이 있고 맨 위에 이제 6.0이 있고 0.2 단위로 계속해서 커지죠. 얘도 내 것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목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그림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눈금선도 중간중간에 이제 전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3, 2015, 2017, 2019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봄내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타 작업 2번으로 이동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죠. 많은 게 들어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조금 확대 좀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각각 5점이다 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매크로 문제도 각각 5점씩 해서 10점짜리 문제요. 자, 1번부터요. 1번 보니까 F7에서 F39번 영역이요. F 그러면 이제 평면 차가 들어있는 이 영역,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해라. 매크로 이름은 이제 서식 적용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어떤 서식을 적용하냐?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리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는 검정색으로 이제 요 특수 기호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때 요 매크로를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C의 3번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B의 2번에서 C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만들래요. 단추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때 만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 먼저 이 영역에 먼저 만들자고요. 자, 우리 맨 위에 이제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삽입이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하고 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가 이제 단추죠. 단추. 자, 생성 한번 해보자고요. 단추 선택해주고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C의 3번 영역. 요 영역 이제 범위 쭉 지정해주고 손만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쓰면 되겠죠. 자, 매크로 이름은 우리 서식 적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 적용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라는 버튼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 아까 매크로 이름을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요. 문제상에서 뭐 바로가 키를 지정해라 그런 말도 없고 그 밑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하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현재 통합 문서 맞나 안 맞나 이거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설명도 문제상에서 뭘로 써라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안 쓰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가 이제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요거 가지고 이제 구분하시면 되죠. 지금 기록 중지 떠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져 있다. 그 상태예요. 여기 상태 표시줄 여기를 봐도 되죠. 자, 그럼 이제 매크로 켜졌으니까 이제 다른 쓸데없는 이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F7번부터 시작해서 F39번이요. 이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고 이곳에다가 이제 서식 적용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셀 서식 들어가고요. 셀 서식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곳에서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하고 이곳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얘네 싹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 코드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쓸 때 이제 지금 얘가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요 세 가지죠. 해서 우리 기본 형식이 있어서요. 양수, 음수, 0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가 표시되게 만들래요. 만약에 실제 들어있는 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1.0하고 표시가 돼야죠.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원래 값이 1이더라도 1.0하고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파랑이라고 색깔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서식 지정하면 되죠. 서식은 0.0하고 써줘야죠. 그래야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써주면 되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빨강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서식 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0.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0일 때는 검정색으로 요 기호만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검정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 넣어야죠. 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 까만색 동그라미 얘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작성한 식이 이렇게요. 자, 일단은 적용 먼저 시킬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면 이제 서식 적용 다 된 거죠. 다 됐으면
아무 셀이나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클릭해놓고 이제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서식 적용했으니까. 자, 해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이제 끝이요. 그리고 우리가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2번에서 C의 3번 영역에다가 상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 거는 단추 2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제 글씨 바꿔라 그거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니까 이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서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F7에서 F39번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서식 정했던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의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해서 서식을 해제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가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2번부터 F의 3번이요. 2의 2번부터 F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또 단추부터 삽입하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삽입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양식 컨트롤의 단추요. 단추 클릭해주고 2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3번 그랬으니까 요만큼이요. 해서 손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뜨죠. 대여 상자가 뜨면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라고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자,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여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확인 누르는 순간 이제 이곳에 기록 중지라고 떴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서식 해제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F7번부터 시작해서 F39번이요.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셀 서식 들어가면 되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표시 형식을 뭘로 지정하래요? 일반으로 지정해서 방금 적용했던 그 서식을 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아까 적용했던 서식이 싹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식 해제 다 했죠.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누르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 이름도 바꿔줘야죠.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서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됨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셀 포인트를 내가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고 하든 어디다가 놓고 하든 간에 이런 버튼들을 눌렀을 때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일단은 서식 적용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서식 적용 눌렀더니 지금처럼 서식 적용됐죠. 해제 눌렀더니 해제됐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타 작업 3번으로 이동 먼저 할게요. 자,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 1번하고 이곳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표 2번하고 이곳에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성적 입력이라는 요 버튼도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각 5점이다. 그리고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어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성적 입력이라는 걸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얘를 눌렀을 때 이제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자, 요 디자인 모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입력이라는 이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나오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 요 사이에다가
성적 등록이라는 화면, 성적 등록 화면을 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요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는 버튼이요. 그래서 요거 땅 하고 클릭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요. 그리고 성적 입력 땅 하고 클릭했더니 성적 등록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서 요만큼 이제 문제 푼 거죠. 그리고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수강자인은 CMB 수강자라는 곳이 있대요. 자, 수강자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콤보 상자 얘기하는 건데 이곳에는 5의 6번부터 시작해서 P의 17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은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콤보 상자 열었더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자, 5의 6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 학번부터 시작해서 이름하고 이 부분에 써져 있는 얘네들, 이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요. 성적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폼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폼 그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클릭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이거 이제 수정해 줘야죠. 유저 폼, 사용자 폼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라고 했으니까 요거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전부 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폼에 수강자라는 게 CMB 수강자라는 그 콤보 상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MB 수강자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나타내 달라. 그때 로우 소스. 자, 로우 소스. 행 원본은 뭐다? 엑셀에 들어있는 5의 6번부터 시작해서 P의 17번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5의 6번부터 시작해서 P의 17번 그 영역의 데이터를 로우 소스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해서 콤보 상자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갔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성적 입력 이 버튼 눌러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게 떴고요. 수강자라는 거 이 콤보 상자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성적 등록이라는 화면이 있대요. 화면에 이 폼이 있대요. 폼에 이제 등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가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 입력이라는 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죠. 여기다가 이제 뭐 수강자에서 뭔가 누군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석 몇 번, 지각 몇 번, 과제 평가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입력했던 그 사용자, 그 수강생의 그 데이터가 이곳에 입력되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또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또 등록 버튼 눌렀다? 그럼 또 그 아래줄에 또 추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해서 얘는 이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결석이다, 지각이다, 과제다, 평가다라는 거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값들이 이제 엑셀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수강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값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있는 값을 옮겨줘야 돼요.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옮길 때 이 CMB 수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학번이라는 열도 있고 성명이라는 열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번,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학번은 요 학번이 이제 요 자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이제 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때 이 콤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를 이곳에다가 옮겨라 라고 쓸 때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는 0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0번이 이제 학번 얘기하는 거고 리스트 인덱스 1번이 이제 우리 성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0이다, 1이다, 9고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학번하고 이름하고 그렇게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는데 첫 번째가 보게 되면 이제 학번과 성명에는 선택된 수강자, CMB 수강자라는 곳에서 선택한 그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라. 그리고 출석.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결석이다, 지각이다, 과제다, 평가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결석이 있고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도 있고 요 끝에 이제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출석은 없어요. 출석은. 이 출석은 어떻게 계산해라? 20 결석 곱하기 2 플러스 지각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요 형태로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출석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곡한도 있는데 비곡한에는 출석이 이제 12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작으면 비고라는 그 칸에다가 출석 미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프로시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성적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거 이곳에 들어있는 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CMD 등록이라는 버튼,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쓸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폼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자리에 이제 그 해당 사람의 데이터가 쭉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요 학번이 들어있는 B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 바로 위에 B의 4번 셀에 또 요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B의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 표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만약에 이곳에 있다. 그리고 이 표는 이렇게 따로 있다. 얘랑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B의 5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는 B의 4번에 이 제목이랑 이 학번이라는 제목이랑 표 1번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B 4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입력을 좀 할게요. 자, 지금처럼 CMD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입력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행을 잡을 때는 B의 4번을 기준으로 하더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학번과 성명이 이제 우리 엑셀로 가게 해야 돼요. 그때 지금처럼 이 수강자, 이 콤보 상자가 지금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 인덱스 0번, 리스트 인덱스 1번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름을 확인할 때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속성창에 보게 되면 CMB 수강자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 이름 보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엑셀로 옮길 때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다, 지각이다, 과제다, 평가다 하고 이곳에 입력된 값을 이제 엑셀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런 칸들 한 칸 찍어주면 지금처럼 txt 결석이다 보이고요. 그 밑에 칸을 찍어도 txt 지각이다. 그 밑에 칸 찍게 되면 txt 과제다 하고 이름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칸 찍게 되면 txt 평가다 하고 보여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출석에 관한 거는 출석은 20 결석 곱하기 2 플러스 지각 곱하기 1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형식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if문을 사용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입력행 6번 그 위치에 있는 값이 12보다 작냐? 12보다 작으면 입력행 9번 위치에다가 뭐 해라?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해라. 출석 미달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요 입력행 6번 위치에는 우리 출석이 들어가는 거죠. 출석은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대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계산된 값은 우리 어딘가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엑셀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엑셀에 셀에 입력한 컴마 6번 위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있는 값이 12보다 작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입력한 컴마 9번 위치에다가 우리 출석 미달이라고 입력해라.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좀 길긴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폼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엑셀로 옮기거나 엑셀에 들어있는 거를 폼으로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우리 동그라미 2번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서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성역 입력이라는 거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수강자 정혜인이라는 사람 선택할게요. 그리고 결석은 뭐 10번이다. 지각은 뭐 한 번도 안 했다. 과제는 뭐 15점이다. 그 다음에 평가는 뭐 30점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 눌렀습니다.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이 사람의 데이터,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석을 확인해 보니까 0이죠. 0이니까 당연히 출석 미달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제 종료 단추요.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나서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등록 종료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오후 7시 40분 14초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고 그리고 버튼 보니까 이제 확인 버튼 하나만 있는 거죠. 요런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표시하고 나서 이제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시스템의 현재 시간과 평가를 종료합니다. 요 텍스트를 함께 표시해라. 요거는 이제 현재 시스템의 시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글씨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성적 입력이라는 이 폼을 띄웠을 때 종료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개발 도구 들어가고 디자인 모드 들어간 다음에 성적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요. 이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 그림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종료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위치에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써주면 되겠죠. CMD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인데 그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위치에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울 거니까 메시지 박스라고 써주고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긴 띄우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메시지 박스 중간에다 표시할 그 메시지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시스템에 시간은 현재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타임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시간이랑 뒤에 있는 이 글씨랑 이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해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우리 앰퍼센트 하나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현재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그 사이에 띄어쓰기도 되어 있죠. 띄어쓰기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게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평가 시작하기 전에 사이띄기 하나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 버튼 하나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VB OK only요. OK only 하고 요 버튼 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에다가 표시할 거 제목 표시를 아까 보면 등록 종료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등록 종료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뜰 거고요. 메시지 박스 띄우고 나서 이제 종료하라 그랬죠. 그래서 종료할 때는 우리 unload me요.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성적 입력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종료 버튼 클릭해 보자고요. 종료 버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등록 종료하고 떴죠. 오후 10시 21분 36초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떴고 확인 버튼 똑같이 하나만 떴죠. 그러면 이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된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폼이 종료가 돼버리죠. 이렇게 좀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기타 작업도 35점이에요. 35점인데, 여기서 차트하고 우리 매크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고, 우리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있었는데, 각각 5점이에요. 1번 문제 풀 때 아까 코드 짧게 입력했죠. 3번 문제 풀 때도 코드 짧게 입력했죠.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코드가 되게 길었어요. 코드가 길든 짧든 간에 무조건 한 문제당 5점씩 각 5점이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를 풀어도 5점이고 2번 문제 코드 긴 걸 풀어도 5점이에요. 만약에 이 프로시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2번 문제는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왜?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앞에 함수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2번 문제도 데리고 가세요. 왜? 함수 문제를 어렵게 꼬고 꽈버리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가끔 가다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대비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만 1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여러 가지 유형,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접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하세요.